잘 기억해 보세요. 우선 우리가 이온들을 먼저 알아야 되지.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를 띠는 애들을 우리가 이온이라고 하는 거지. 바로 전하를 띠는 애들을 이온이라고 한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 그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음이온이 있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암기법 했었죠? 그죠? 나는 아재 허리케인이암, 카페엠하고 바꾸징, 너클 아이브로우 호퍼, 어서 커서 오너라 하면서 이 이온들을 먼저 외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온들끼리 반응하는 걸 우리가 앙금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앙금이라고 하는 건 고체를 말하는데 어떤 특정한 양이온과 특정한 음이온이 물속에서 만나게 되면은 얘가 물에 녹지 않는 고체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 아래 가라앉게 되거든. 이런 걸 앙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앙금을 만드는 애들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앙금의 종류 AgCl 염화은이 있고요. 얘 이름 뭐야? 염화은이죠. 읽는 방법은 뒤에서부터 읽는 거죠. 염화은. 그다음에 CaCO3. 자, 뒤에서부터 읽는 거야. 뭐지? 그렇지? 탄산, 칼슘. 자, 그다음에 뭐가 있죠? BaSO4. 이거는 황산, 바륨. 얘들이 다 지금 앙금이죠. 자, 마지막으로 뭐 있어요? PbI2. 뒤에서부터 읽는 거죠. 아이오딘화, 납. 그럼 염화은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나는 거야? 앞에 있는 양이온 Ag 플러스와 뒤에 있는 음이온 Cl 마이너스가 만나는 거고, 자, CaCO3는 누가 만나는 거야? 앞에 있는 Ca2 플러스와 뒤에 있는 CO3 2 마이너스가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aSO4는 누가 만나는 거야? 앞에 있는 Ba2 플러스와 뒤에 있는 SO4 2 마이너스가 만나는 거고, PbI2는 어떻게 만나는 거야? 앞에 있는 PB2 플러스와 뒤에 있는 I 마이너스가 만나는 건데, 이때는 PB2 플러스가 I1 마이너스가 만나기 때문에 I1 마이너스가 몇 개 필요하냐면 두 개 필요한 거고, 그래서 둘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I는 두 개가 만나면 PbI2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뭐다? 앙금이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아, 미안해, 선생님. 목소리가 오늘 수업을 많이 했더니 목소리가 좀 갔네.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앙금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고, 이때 앙금의 색깔, 요 염화은, 탄산칼슘, 황산, 바륨의 색깔은 무슨 색? 흰색 앙금이 되는 거고, 요 아이오디나 납은 무슨 색? 노란색 앙금이 된다. 요거 잘 기억하자라고 했던 거죠. 네, 자, 문제 풀어보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온 거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44쪽. 44쪽 먼저 볼게요. 44쪽에 허수령 26번. 자, 이 문제 볼게요. 자, 페이지 44쪽에 26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수돗물에 이제 질산 은수용액을 떨어뜨리고 탄산 나트륨을 떨어뜨리고 황산 나트륨을 떨어뜨렸다. 그랬을 때 이 수돗물에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온의 그 이온의 식을 쓰시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앙금의 이름을 포함해서 설명해라 라고 했는데 어 지금 이 수돗물이라고 하는 곳에 물을 떴어요 내가. 근데 여기에 어쨌든 수돗물에는 이온이 녹아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이온이 녹아 있는지 내가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다가 질산은을 떨어뜨렸대. 처음에 질산은. 그러면 질산은을 떨어뜨리면 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Ag 플러스 은 이온이 있는 거잖아. 탄산 나트륨엔 누가 있는 거야? 탄산이온. CO3 마이너스 이온이 있는 거잖아. 자, 황산 나트륨엔 누가 있는 거예요? 황산. SO4 E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질산은에 있는 Ag 플러스를 질산은을 떨어뜨렸더니 여기에 만약에 앙금이 생겼다면
여기엔 누가 있는 거예요? Cl-가 있는 거죠. 만약에 탄산, CO3e- 탄산이 들어갔는데 앙금이 생겼다면 탄산 칼슘을 만드는 CaE+가 있다는 말인 거고 마지막으로 황산이 들어가면 SO4e-라는 황산이 들어가면 여기엔 누가 있는 거야? BaE+가 있는 거다 라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질산 은을 떨어뜨렸더니 흰색 앙금 만들어졌다. 그 얘기는 Cl-가 진짜로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탄산나트륨과 황산나트륨 변화가 없대요. 그 얘기는 칼슘과 바륨은 없었구나. 따라서 이 소물속에는 누가 들어있다? Cl-가 들어있다. 이온식은 Cl-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유를 써라. 그러면 앙금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어떤 앙금 만들었기 때문에 AgCl, 즉 염화은의 앙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Cl-가 들어 있었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어요. 질산 은을 떨어뜨리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은 지금 방금 설명할 때 요 수돗물에 떨어뜨릴 때 질산은에서 이 은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질산은에는 은 말고도 요 질산 이온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 탄산나트륨도 선생님은 탄산만 했지만 나트륨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들어가요. 맞아요. 자, 황산나트륨은 선생님 황산만 했지만 이 나트륨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같이 들어가는 거 맞아. 그런데 이 질산이나 나트륨이나 나트륨 이런 애들은 앙금을 안 만드는 이온이잖아. 앙금 만드는 애 중에 없잖아요. 따라서 얘들은 굳이 써줄 필요가 없는 거지. 앙금 만드는 애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40페이지에 23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도록 할게요. 40페이지. 40쪽입니다. 자, 정리하는 거니까 잘 들어봐. 이 정리를 통해서 잘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다 풀 수는 없어.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신 반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어, 지금 염화 칼슘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반응했을 때 지금 앙금을 써라. 앙금 네 가지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앙금 네 가지 쓰란 말이야. 뭐 있어? AgCl, CaCO3, BaSO4, PbI2.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 이 앙금들. 아저씨, 아저씨, 카카오, 봤어? 피비린내 이렇게 요리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 앙금들 중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보란 말이에요. 그럼 왼쪽엔 누가 있어요? 일단 CA가 여기 후보군이 있잖아. CA. CA가 여기 CO3를 만나면 이렇게 앙금 만들어지는 거잖아. 반드시 앙금이라고 하는 건 한쪽에 양이온, 한쪽에 음이온이 만나기 때문에 왼쪽에서 양이온이 있으면 오른쪽에 음이온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앙금은 누가 될까? 바로 너는 흰색 앙금인 탄산칼슘 CaCO3가 되겠구나. 따라서 앙금의 이름을 쓰시오. CaCO3 우리말로는 뒤에서부터 읽는 거죠. 탄산 칼슘. 자, 색깔을 쓰세요. 무슨 색이라고 했죠? 대부분 다 흰색이고 PbI2만 노란색이라고 했죠. 자,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라.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라는 건 CaE 플러스와 CO3, E-가 만나서 화살표 CaCO3가 되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혼합용액에 전원을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가? 자, 전류가 흐르려면 거기 안에 누가 있으면 된다? 바로 이온이 들어있으면 된다 그랬어.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들어있으면 전기가 통한다. 자, 첫 번째 염화칼슘에도 양이온, 음이온 들어있으니까 통하고 탄산 나트륨에도 통하고 혼합용액에도 앙금 말고, 앙금은 전기 안 통하지만 남아있는 이온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겠죠. 이온이 있어서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43쪽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앙금 생성하는 여러분들 헷갈려나 봐, 그지? 자, 43쪽.
앙금 생성 반응. 자,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앙금이잖아. 그러면 앙금을 쓰는 거야, 옆에다가. 뭐야? 아저씨, 카카오, 봤어? 피비린내. 앙금 써놓고. 이 앙금 중에 해당하는 게 누가 있을까 보란 말이야. 나트륨은 앙금을 안 만들잖아요. 그럼 누가 만들겠어? 바로 여기 있는 Cl-가 만들겠지. 그러면 Cl-는 음이온이니까 이 오른쪽에는 어떤 양이온이 있어야 됩니까? Cl-가 짝이 되는 게 누구야? 바로 그렇죠. Ag 플러스가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서 만든 앙금이 누구예요? Ag, Cl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 있던 나트륨은 그대로 나트륨이 여기 있겠고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던 이 NO3 마이너스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NO3 마이너스는 바로 두 번째 용액에서 왔겠죠. 여기에 NO3 마이너스가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섞었을 때 여기에 NO3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따라서 나에는 AgNO3가 있는 거니까 나는 질산 은수용액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질산 은수용액이 되는 거고 전류가 다는 흐르는 거 이온이 있으니까 자 불꽃 반응의 색깔 우리가 나트륨이 있으면 불꽃 반응의 색깔 무슨 색? 노란색. 지금 가에도 나트륨이 들어있고 다에도 나트륨이 들어있으니까 둘 다 노란색으로 같은 거고. 자, 질산이온의 개수는 질산이온은 앙금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드니까 나에 있던 질산이온이 그대로 어디로 가겠어? 다로 가겠지. 그러니까 질산이온은 나와 다의 개수가 같은 거죠. 따라 4번이 틀린 거고 이런 반응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통 이제 앙금을 이렇게 아래 화살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고요. 15번도 볼게요. 15번. 자, 이온의 형성 과정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온을 형성하는 건 누구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온을 형성하는 뭘 찾으래요? 원자를 찾으래. 그러니까 누굴 찾으라는 거야? 이런 A를 찾으라는 거죠. 원자를 찾으라는 거잖아, 원자. 이온이 되기 전에 원자를 찾아라. 근데 이온이 누구야? 1-이온이네요. 우리 1-이온이 누가 있어? Cl- 있잖아요. 따라서 원자는 Cel이 되겠지. 됐고요.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18번 문제 보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염화 칼륨 수용액이 있고 여기 지금 가는 염화 칼륨 수용액이고 나는 염화 칼슘이고 다는 수산화 칼슘이에요. 그럼 염화 칼륨에는 어떤 이온과 어떤 이온이 들어있을까? 여기에는 염화 이온이 들어있겠지. 염화 이온이 누구야? Cl-. 칼륨 이온 들어있겠지. K+. 나에 있는 염화 칼슘은 마찬가지로 염화 이온 Cl-, 칼슘 이온 Ca2+ 들어있겠죠. 수산화 칼슘은 어떨까요? 수산화 이온 들어있겠죠? OH-. 칼슘 이온 들어있겠지? Ca2+. 자, 이 이온을 내가 못 써준다. 그러면 문제 못 푸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떨어뜨리는 게 누가 떨어뜨립니까? 지금 탄산 나트륨을 떨어뜨리잖아. 그럼 탄산이 누구야? CO3 2-와 나트륨 떨어뜨린다는 거야. 동시에, 그치? 그러면 가에서 만들어지는 앙금은 누굴까요? 탄산이 만들어지려면 얘는 탄산은 누구랑 만나야 돼? 칼륨이랑 만나야 되는데 이 칼륨은 앙금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양이온이니까 여기는 음이온과 만나야 되는데 앙금이 아니잖아. 따라서 얘는 가는 앙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지는 거야. 탄산이 있거나 CL이 있어도 안 만들어져요. 왜? 그 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떨까? 나도 마찬가지로 탄산이 들어오고 나트륨이 들어왔을 텐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고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날 거야. 근데 나트륨과 염소는 안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만들어지죠. 탄산 칼슘. 따라서 나에는 탄산 칼슘 앙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는 어떨까요? 탄산과 나트륨 만날 때 이렇게 짝이 되고 이렇게 반대로 짝이 되는 거잖아. 양이온과 음이온이. 근데 나트륨하고 수산화 이온은 앙금 안 만들죠. 근데 어때요?
마찬가지로 탄산칼슘 만들어지죠. 다도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래서 가와 나에서는 앙금 안 만들어지죠. 가에서 안 만들어지고 다에서 만들어지는 앙금은 탄산칼슘이 맞고 나와 다 같은 앙금 만들어지잖아. 색깔이 모두 흰색이다. 그렇다. 풀어주면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네, 뭐다 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 다 해주긴 어렵고 됐고 39쪽에 14번. 14번도 똑같은 문제잖아. 이것도 볼게요. 14번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14번. 미지의 수용액과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 가하고 나 수용액을 섞었어요, 지금. 섞어서 지금 다가 된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앙금이 만들어졌나 보란 말이에요. 다해서 앙금 만들어졌죠. PbI2. 그럼 이 PbI2는 누구랑 만난 거예요? 바로 나에 있는 아이오디나 이온과 가에 있는 누가 만나야 될까? Pb2 플러스 이온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둘이 반응해서 이런 앙금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따라서 가에는 Pb2 플러스 납 이온이 들어 있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 있는 요 칼륨이 그대로 혼합영역으로 갔어요. 그러면 혼합영역에서 지금 새롭게 나타난 NO3-는 어디서 왔을까? 그렇지. 바로 요 가에서 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하나씩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럼 가에는 누가 있었다? NO3-가 있었다. 그럼 가는 뭐야? PbNO3가 되겠지? 가에는 칼륨이 들어있다? 칼륨 안 들어있어요. 자, 나에는 보라색 불꽃색이 나타난다. 보라색 불꽃만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칼륨이었죠? 칼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다. 다에서 만들어진 앙금은 노란색이다. PbI2 앙금 노란색이다. 음, 비결이 됩니까? 네. 줌 링크 단톡방에 써줄게요. 네, 됐어요. 자, 이 정도 하고요. 됐습니다. 네, 전기와 자기 하는 거 맞아요. 복수해 주는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기와 자기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전기와 자기 파트 했었죠. 자, 마찰 전기 이야기를 할 텐데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49쪽을 봅니다. 잠깐 복습했고요. 첫 번째 우리가 마찰 전기라는 거 공부했죠. 자, 마찰전기라는 건 뭐야? 우리가 정전기라고도 부릅니다. 두 물체를 문지르는 거야. 문지르면, 자, 항상 이동은 누가 이동합니까? 항상 이동은 누가 한다? 여러분, 이동은 누가 해요? 마이너스 성질을 쥐고 있는 전자가 뭐 한다? 얘가 이동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문질렀다 그러면 털가죽하고 이 플라스틱 막대를 문지르면은 털가죽에 있는 전자가 이 플라스틱 막대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면 상대적으로 이 털가죽은 플러스가 더 많은 상태가 되니까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고 플라스틱은 마이너스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니까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기가 없던 녀석이 이렇게 문질름을 통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자를 띠게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마찰에 생긴 전기, 마찰 전기. 그리고 이 전기는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전기라고 하는 거야. 이 정전기가 생기는 것은 금속에서는 안 생겨요. 이 정전기는 어디서 생기냐면 이렇게 금속이 아닌 물질, 이런 털가죽이라든지 유리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만 그 전기가 머무를 수 있는 거거든. 금속은 전자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쉽게 막 자리를 막 움직여요. 그 자리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머물러 있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이런 걸 우리가 마찰 전기라고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3번을 보게 되면 물체를 마찰했을 때 대전되는 순서다. 대전이라는 게 뭐냐면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대전은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대전되는 순서가 있어.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돼. 학교에서
외우지 않고 시험에서 이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표가 주어진단 말이야. 다음은 대전되는 순서다라고 나와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만 알면 돼. 털가죽 쪽이 지금 플러스로 돼 있죠? 플라스틱 쪽이 지금 뭘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로 돼 있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털가죽과 이렇게 플라스틱을 문지르게 되면 서로 문지르게 되면 마찰하게 되면 털가죽이 플러스가 되고 플라스틱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 뜻이야. 왼쪽에 있는 애들이 플러스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된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명주와 나무를 문질렀다. 그러면 명주가 플러스가 되고 나무가 마이너스 된다 이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전되는 순서가 있는 거야.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돼.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 고무풍선과 털가죽을 마찰한대. 자, 고무풍선과 털가죽을 마찰하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무풍선에다가 체크하고 털가죽에다가 체크해봐. 자, 문지르면 어떻게 되겠어? 털가죽이 플러스가 되고 고무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고무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전화가 되는 거예요. 자, 전화를 표현할 때는 이게 가로치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고무풍선과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하면. 자, 이번에는 고무풍선이랑 플라스틱. 그럼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고무풍선과 플라스틱. 고무가 털가죽하고 문질렀을 때는 마이너스 됐지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플라스틱과 문지를 때는 오히려 고무가 플러스가 되고 플라스틱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풍선 뭐가 된다 이때는 플러스로 대전됩니다. 항상 같은 걸로 대전되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그렇지. 이 얘기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물질일수록 플러스가 되기 좋다는 거니까 요 왼쪽에 있는 물질일수록 전자를 잘 얻는 걸까 있는 걸까? 전자를 더 잘 잃어버리는 애들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정운이 아주 정확해요. 네. 음. 마찰 전기까지만 우리가 제한 시간 했어요. 마찰 전기까지만. 네.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두 물체를 문지르면 이런 물체와 플라스틱과 털가죽을 이렇게 문지르잖아? 문지르면은 항상 이동은 전자만 하는 거야. 이동은 전자만. 여기에 있는 플러스 원자들은 이동하지 않아요. 얘들은 제자리에 있는 거야. 플러스가 이동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이동을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원래는 여기에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세 개씩 있었어. 그런데 이 마이너스 전자가 플라스틱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다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몇 개만 이동하더라도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없어지잖아. 플러스가 이동하는 게 아니야.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아져서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많아져서 왼쪽은 마이너스로 되는 거예요. 항상 이동은 전자만 하는 겁니다. 음.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자, 진도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게 뭐다? 마찰 전기예요. 이게 뭐다? 마찰 전기. 그때 이 마찰 전기에서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같은 전하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하고 다른 전하에서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네, 모든 물체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물체들은 털가죽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통은 이제 같은 개수만큼 있어요. 이렇게 중성이란 말이야. 원래는 중성이야. 원래는 중성인데 얘들을 문지르게 되면 마찰하게 되면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전자가. 그래서 털가죽에서 다른 물질로 이동을 하니까 털가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고 유리컵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2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찰을 시키잖아. 마찰을 시키면은 2번 문제 풀어볼게. 마찰을 시키면은 둘이 문질렀어. 그럼 털가죽에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바로 이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한다고 전자가. 그러면 플라스틱 막대에는 마찰한 다음에 마이너스의 양이 플러스 양보다 어떻겠어? 더
많아졌겠지. 전자가 왔으니까. 그리고 마찰한 다음에 플러스틱 막대는 무슨 전하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하나라도 많으면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거예요. 혈가죽은 전자를 뺏겨서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은 상태 플러스 전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다시 가져올 수는 있어요. 있는데 방법이 좀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겠죠. 근데 털가죽 자체는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쉽게 가져오기는 힘들어. 그래서 문질렀을 때 전자가 이동을 한다. 이게 무슨 전기다? 마찰 전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맞죠? 오케이. 하나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지금 방금 우리가, 마찰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마찰 전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문질러서 생기는 전기인데, 이 전기는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전기라고 하는데요. 자,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뭐냐? 정전기 유도 현상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정전기 유도라는 게 뭐냐면 없던 전기가 유도되었다. 유도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없던 전기가 만들어졌다 이 뜻이에요. 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야. 내가 플라스틱 막대를 준비했는데 털가죽이랑 지금 내가 플라스틱을 문질렀어요. 그러면 아까 털가죽에 있는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털가죽은 무슨 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고, 플라스틱 막대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하나라도 많은 거야. 물론 플러스도 있어요. 있는데, 전자가 하나라도 많아지면 그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기를 띄었다 대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대전체를 가만히 잘 있는 금속 막대에 가져가요. 자, 금속 막대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얘들이 균등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는 뭐였어?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 마이너스 전기를 띤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가져간다. 얘를 가까이 가져가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붙이진 않고 가까이만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면 자,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서로 같은 전기는 잡아당긴다, 밀어낸다? 서로 어떻게 해요? 밀어내지. 이걸 뭐라 그래? 청력이라고 하죠. 전기끼리 서로 같은 전기끼리는 서로 밀어내거든. 이걸 청력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지금 마이너스 전자가 많은 물체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 금속 막대에 있는 애들 중에서 마이너스를 띤 입자, 즉 누구야? 전자가 저 마이너스가 다가오니까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그러면서 애들이 어디로 도망갈까? 저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밀려서 도망간다. 무슨 힘에 의해서? 정력에 의해서. 자석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석도 인력과 청력이 있는 것처럼 전기도 인력과 청력이 있는 거야. 붙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지금 붙이면 안 돼. 붙이지 않고 이렇게 가까이 가져갔을 때 얘기예요. 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 전자가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전자가 이동을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 전자들이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하겠죠? 그럼 여기 오른쪽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른쪽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더 많죠? 그러면 이 금속 막대가 왼쪽과 오른쪽의 전기가 서로 다른 전기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저 오른쪽은 이제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것이고 왼쪽은 플러스 전하가 되는 거야. 그 부분에 하나라도 플러스가 많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많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전자가 밀려서 청력에 의해서 저 오른쪽으로 도망갔잖아.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한 금속에서 띠게 되는 현상.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는 거다? 없던 정전기가 만들어졌다.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곳에 플러스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알겠지만 플러스는 있어요. 플러스가 있는데 플러스가 힘을 못 쓰는 거지.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지금 마이너스가 다가오면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땡겨와서 이렇게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이동은 뭘로 설명해야 돼? 전자로만 설명해야 돼요. 플러스가 이동했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뭐가 이동했다? 마이너스 전자가 도망가는 거야.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게. 반대로 이번에는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져갔다. 얘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동할까요? 플러스가 이동할까요? 전자가 이동할까요? 무조건 이동은 누가 한다고? 전자가 한다고요. 네, 무조건 이동은 누가 한다? 전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어디로 오겠어, 이번에는? 자, A 방향으로 오겠어? B 방향으로?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겠어? B에서 A 쪽으로 이동하겠지. 무조건 이동은 전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A 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B 쪽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기가 뛰게 되는 현상, 뭐라고 그래?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50페이지에 보게 되면 정전기 유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정전기 유도가 뭐냐? 전기를 띠지 않은 금속에 얘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때 금속의 끝부분이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금속 안에 있는 누가?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항상 이동은 전자가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도망가게 되면서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왼쪽이 플러스가 된다. 정전기 유도가 된다.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전자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누가 이동해? 전자가 도망가면서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되는 거야. 뭐가 어려워? 어려운 게 있나요? 없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이용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번개도 정전기 유도예요. 이게 뭐냐면은 구름이 있잖아. 구름이 이 안에서 마찰을 해요. 입자들이 마찰하면은 구름의 밑에 부분이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위에 부분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 그때 땅이 이렇게 있으면 구름에 가까운 쪽이 지금 땅에 가까운 쪽이 플러스잖아. 그러면 이 플러스를 좋아하는 마이너스들이 구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산꼭대기에 마이너스가 몰려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요 플러스 양이 많아지고 마이너스 양이 점점 많아지면 얘들이 만나고 싶잖아. 그렇게 둘이 탁 만나는 게 뭐냐 이게? 이게 번개야. 빠바방 치는 게 번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땅에 전자들이 구름 쪽으로 몰려들어서 이렇게 정전기 유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도 전자가 많이 모이면 그 떨어져 있는 곳에 전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점점 많이 모이면 딱 부딪히게 만나게 되는 거야.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어떤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여자가 머리가 막 이렇게 쓴 거야. 하고 여자가 기념사진을 찍었어. 근데 굉장히 위험했던 거야. 왜냐면 이 여자가 서 있던 이 산 꼭대기에 구름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여자의 머리가 왜 섰냐면 이 구름이 플러스가 된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땅에서 전자들이 막 오면서 마이너스가 막 된 거야. 그 마이너스의 끄트머리가 뭐였던 거야? 이 여자의 머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뭐가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면서 여기에 지금 번개가 빵! 곧 치는 곳이었던 거예요. 어. 이 여자는 다행히 내려가서 살았는데 몇 시간 뒤에 여기에 번개가 팍 내리쳤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머리카락이 막 선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내 머리카락 쪽에 뭐 때문인지 이유는 몰라도 지금 전자가 모이고 있는 거야. 정전기. 음.
자,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 터치 스크린 있죠? 손가락을 화면에 대면은 이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얘가 터치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손가락에도 전기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거든. 자, 복사기. 자, 여러분들, 복사기가 정전기 유도랑 무슨 관계예요? 하는데, 복사기에 그 A4 용지가 들어가잖아. 그럼 A4 용지가 들어가면 이 A4 용지에서 글씨가 써질 부분에 플러스로 막 바뀌어, 이렇게. 이걸 만들어주는 거야, 전기를. 마찰시켜서 전기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끝에서 액체를 촥 뿌리거든? 그럼 이 액체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그러면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글씨가 달라붙는 거야. 이게 복사기예요. 음. 정전기 유도 현상이고요.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야. 그 공기 중에 작은 먼지들을 정전기 유도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이용하는 거야.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오른쪽에. 자, 7번.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의 A 부분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다. 자, 어떻게 될까요? 금속 막대의 A와 B가 띄는 전하의 종류를 써라. A는 무슨 전하를 띨까요? 그렇지.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죠. B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죠. 어려워, 쉬워? 쉬워요. 하지만 이거를 서술해라. 왜 그런 거야? 전자가 어디로 이동한 거야? A에서 B 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항상 이동은 전자가 하는 겁니다. 자, 그때 2번의 별표. 이때 대전체와 A 부분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쓰세요. 자, 지금 대전체는 누굽니까? 요 마이너스로 된 애가 대전체잖아. 대전체는 뭘로 돼 있어, 지금? 마이너스로 돼 있어. A는 뭘로 돼 있어? 플러스로 돼 있어. 그럼 이 둘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어려워요? 쉽죠? 자, 이게 바로 뭐다? 정전기 유도다. 알겠어요? 네. 좋아요. 자, 세 번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번째 개념은 검전기라는 게 나오는데, 검전기가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는 금속으로 된 두꺼운 판이 있어요. 얘 이름이 뭐냐면, 금속판이야. 금속으로 된 두꺼운 판이 있다. 금속판이에요. 요 금속판이 이렇게 금속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안쪽에. 그리고 요 안쪽에 보면은, 금속으로 된 얇은 알루미늄 박처럼 얇은 나풀나풀거리는 얇은 박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속 박이라고 하는 거야. 자, 명칭을 잘 알아두세요. 금속 판은 위에 있는 거고 금속 박은 아래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 금박, 은박, 은박지, 금박지 굉장히 얇은 종이를 말하잖아. 이 박이라는 게 얇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 이렇게 생긴 게 바로 검전기예요. 이게 투명한 이런 유리병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검전기인데, 검전기가 뭐냐면, 얘는 어떤 물체가 다가왔을 때 이 물체가 전기를 띠고 있나 안 띠고 있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어떤 물체가 만약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검전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같은 양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요 마이너스를 띤 대전체가 가까이 오게 되면 누가 이동한다? 누가 이동하는 거야, 항상? 유진아? 그렇지.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어디로 이동할까요? 저 마이너스가 다가오니까, 싫어 하면서 도망가겠지?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어? 바로 금속 박으로 도망가겠죠. 그럼 이 금속 박이 뭘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여기가. 아까 정전기 유도랑 똑같은 거야. 이해돼요? 마이너스를 띤 전자가 아래로 도망치는 거야. 그러면 요 금속 박에서는 마이너스를 띤 애들끼리만 남아있으니 서로 작용하는 힘이 무슨 힘이 작용하죠? 밀어내겠지? 청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 금속 박이 어떻게 되냐?
더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자, 이번에는 검전기에다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물체를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검전기에다가 이번에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물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누가 이동한다? 자, 오므라든다? 오므라들지 않아요. 똑같이 벌어지는데 왜 벌어지냐면 전자가 이동하는 거 생각해볼까?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겠어, 이번에는? 플러스다 하면서, 좋아 하면서 여기에 전자들이 막 모이겠지, 위에. 나 플러스 좋아해 하면서 모일 거 아니야. 모이면 이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뭐만 남아요? 플러스만 남잖아. 그럼 자기들끼리 어떻게 돼? 밀어내잖아. 같은 것끼리 밀어낸다고. 밀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금속 박이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누가 와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 박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뭐다? 검전기. 어려워요? 이거 어렵나? 별로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할만할 텐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문제 풀어볼게요. 51페이지를 볼게요. 9번 문제. 자, 페이지 51페이지에 9번을 보시면 자, 검전기에다가 대전체를 가져가는데 어떤 대전체? 바로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 누가 이동한다? 항상 이동은 전자가 이동한다. 그럼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위쪽으로 오겠지? 위쪽으로 전자가 오겠죠. 뭐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금속 박에서 금속 판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볼게요. 그럼 1번 어떻게 써야 되나? 검전기 내부에 전자가 이 대전체로부터 뭐를 받아요? 이 전자가 뭐를 받아서 끌려오는 거죠? 인력을 받아서. 왜냐면 전자는 마이너스고 이 대전체는 플러스니까 인력을 받아서 얘가 이제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위쪽이 뭔데? 금속 판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순서 어려워요? 응? 되잖아. 요즘 하는 게 뭐야? 똑같잖아요. 자, 이거잖아, 지금. 같은 전기끼리는 밀어낸다. 응? 같은 마이너스끼리는 밀어내, 자석처럼. 그리고 다른 전기끼리는 서로 잡아당긴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 밀어내는 걸 우리는 척력, 서로 배척한다 이거야. 잡아당긴다, 인력, 만류인력, 서로 잡아당긴다. 음. 자,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두 번째, 2번. 금속판은, 자, 명칭을 잘 봐야 돼요. 금속판은 어떤 전하로 되겠는가? 전자가 지금 금속판 쪽으로 와서 전자의 금속판 쪽에 전자가 많이 몰려 있는 거고, 금속박 쪽은 오히려 전자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플러스가 많은 상태가 될 테니, 금속판은 어떤 전하가 되는 거죠? 그렇지.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거고, 금속박은 어떤 전하가 되겠어요? 금속박은 얘인데, 전자가 위로 갔으니까, 방을 빼줬으니까 이제 무슨 전하만 남은 거야? 플러스 전하로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전자가 이동해서 전자가 많은 쪽은 마이너스, 전자가 부족한 쪽은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죠? 예, 예나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했어. 그러면 금속 박은 전부 플러스끼리만 남으니까 서로 잡아당겨요, 밀어내요. 밀어내지. 무슨 힘이 작용해요? 청력이 작용하죠. 청력이 작용하니까 밑에 있는 금속 박은 오므라든다, 벌어진다. 벌어진다, 동윤아. 그치? 준영아, 잘했어요. 박수!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검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이동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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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어가고, 여기 볼게. 53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 유제 2번을 볼 텐데, 요거 재밌어. 이제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정전기 유도는 항상 생깁니다. 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자, 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온 거야. 여기 금속 막대 쪽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대전체는 뭐가 많은 거예요? 마이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럼 금속 막대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이동할까요? 싫어 하면서 B 쪽으로 이동하겠지? 그럼 B 쪽에는 누가 많이 모이겠어요? 전자가 많이 모이겠죠? 그럼 B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고, A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A는 플러스 전하로 되겠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어, 그랬을 때 여기 매달려 있는 음박구가 있었어요. 이 음박구도 하나의 얘도 공이기 때문에 이 공에서 이 공도요, 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 전자가 이 금속 막대랑 똑같아. 이 B 쪽이 마이너스로 되면서 오니까 전자가 C에서 D 쪽으로 도망가는 거야. 그럼 D 쪽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C 쪽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왜? 전자가 도망갔으니까. 그러면 C 쪽은 플러스 전화가 되는 거고, D 쪽은 마이너스 전화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 요 B하고 C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겠어요? 서로 인력이 작용해요? 청력이 작용해요? 그렇지. 인력이 작용하면서 요 음박구가 요 금속 막대 쪽으로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어, 웬만하면 인력만 작용해요. 어, 쟤들이 음박구가 어떤 아예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이상 중성일 때는 다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항상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 그래. 종현아 좀 이따 해줄게. 그래서 같은 종류의 전화로 되는 애들은 뭐가 되겠어? A하고 C가 되거나 B하고 D가 같은 종류의 전화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지금 53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위조 3번을 볼게요. 이번에는 금속구 두 개를 A하고 B를 이렇게 붙여놨어. 붙여놓은 다음에 대전체를 가져갔어요. 그 대전체가 지금은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갔대요. 자, 그랬다가 나중에 이 상태에서 A하고 B를 떨어뜨렸어. 그러면 A하고 B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러분, 금속 공을요,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잖아? 그럼 이거는 그냥 금속 막대 하나랑 똑같은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가 다가오니까 플러스를 좋아하는 전자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오겠지? 오른쪽에는 뭐가 남겠어요? 플러스가 남겠죠? 그럼 여기 왼쪽은 무슨 전화가 되겠어? 마이너스 전화가 되고, 오른쪽은 무슨 전화가 되겠어? 플러스 전화가 돼요. 그런 상태에서 얘를 여기 가운데를 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A는 마이너스가 나 지금 많은 상태에서 떨어뜨렸네? B는 나는 플러스가 많은 상태에서 떨어뜨렸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되고 B는 플러스 전화를 띠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해되는 거예요. 잘했어.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54페이지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손가락 문제인데, 손가락 문제 하기 전에, 자, 이거 볼게요. 자, 54페이지 보세요. 54페이지. 검전기 문제인데, 검전기 좀 더 볼게요. 검전기 좀 어려우니까. 자, 검전기에서 지금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전자들이 위로 끌려온다. 그래서 위쪽은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바뀌고 아래쪽은 플러스가 남으면서 서로 밀어내면서 금속박이 벌어진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다. 그럼 전자가 도망친다. 아래로. 금속 박 쪽으로 밀려나면서 금속 박 쪽이 전부 마이너스가 되면서 서로 밀어내서 벌어지게 되고 금속 판 쪽은 이제 플러스가 남겠죠. 여기까지 될까요? 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인데, 자, 유형 2번인데요. 자, 이런 경우, 손가락 문제인데, 이거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어려워할 게 없어. 자, 뭐냐면, 지금 플러스 애가 다가왔어요.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아. 플러스 애가 다가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전자가 위쪽으로 당겨오면서, 이 위쪽은 뭘로 바뀌겠어? 마이너스를 띠겠죠? 그럼 아래쪽은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남겠죠? 여기까지는 방금 위에서 했던 거야.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갖다 대요. 아, 참. 왜 손가락을 갖다 대는 거야?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댑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판에다가 내가 손가락을 갖다 댄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봐봐. 항상 이동은 누가 하는지만 알면 돼요. 항상 이동은 마이너스인 전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인 애가 여기서 마이너스 애들을 불러 모으고 있잖아. 야, 여기로 마이너스 좀 와봐. 그러니까 전자들이, 아, 좋아요 하면서 저기 먹을 거 많대. 마이너스들이 막 올 거 아니야, 여기로. 근데 손가락을 딱 대는 순간, 우리 손가락에 있는 전자들까지도 뛰어내리는 거야, 여기로. 그래서 금속판에 전자들이 더 쌓이는 거죠. 쌓이다 못해서 전자가 밀려서 이 아래까지도 몇 개 밀려서 가요. 너무 많은 전자들이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금속박이 약간 처음보다는 처음보다는 오므라들어. 왜냐면 플러스만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몇 개 내려오니까 중화되면서 어, 왜 손가락에 전자가 있냐? 전자가 없는 곳은 없어요. 모든 곳에 전자는 있어. 근데 걔가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손가락에는 전자가 많아요. 물론 플러스도 많아요. 그런데 이동은 누가 한다? 전자가 한다. 지금 지금 플러스로 된 대전체가 다가왔기 때문에 전자들이 지금 이쪽으로 뛰어내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손가락에는 전자가 뛰어내리는 거고 그 뛰어내린 전자들이 많아서 아래쪽까지 침범하니까 얘가 중화되면서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거예요. 처음보다. 그 상태에서 내가 손가락을 뗐어, 다시. 그럼 어떻게 될까? 손가락에서 뛰어내린 전자만큼 이 금속판은 전자가 몇 개 더 많은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이 아래쪽은 전자들이 많은 상태가 되면서 다시 약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쉽게 암기하는 꿀팁은요.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러스 대전체가 다가온 다음에 손가락을 대면 댔다가 떼면 얘들은 반대인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를 다가가게 했다가 손가락을 댄 다음에 떼면 반대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야. 왜? 손가락에는 전자가 뛰어내립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실험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가까이 했을 때. 아까 플러스를 가까이 했었고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전자가 도망치죠. 도망치면서 아래쪽에는 마이너스 전자가 많아지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 벌어지겠죠? 여기까지 똑같아. 이때 손가락을 대면 어떻게 될까? 이때 손가락을 댔어요. 그러면 항상 이동은 전자가 하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인 애들이 와가지고, 야, 전자들 저리 꺼져! 이러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전자가 아래로 도망갔는데, 이 손가락이 오면은, 이 전자는 이 손가락을 타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싶은 거야. 왜? 지금 검전기 안에 있다가는 저 전자가 막 가까이 오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마치 구세주처럼 손가락이 딱 오는 순간 전자들이 야, 바로 저기다. 저기로 튀자 하면서 손가락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전자들이 위쪽으로 나가서 손가락 타고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이 전자들로 인해서 벌어졌던 금속 박이 전자가 빠져나가면서 다시 오므라들어요. 그랬다가 손가락을 떼면 이제는 금속 검전기에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 전자가 손가락 타고 도망갔잖아? 그럼 플러스만 남았겠죠? 그러면서 금속박이 또 약간 벌어지게 되는 거야. 이것도 똑같아. 뭐가 똑같아? 마이너스가 다가오면 손가락을 댔다 떼면은 반대인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어, 전자들이 한 번에 많이 이동하면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바바박. 마이너스 대전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3번에서는 마이너스 대전체도 같이 다 뗀 거야. 손가락 뗄 때 같이 뗀 거야. 없앤 거야. 알겠어요? 요런 경우입니다. 자, 유제 1번 볼게요. 1번. 이 몇 페이지야? 54페이지예요. 유제 1번.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자, ABC가 띄는 전화를 선택해서 답을 써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만 알면 되겠지? 시연이, 설빈이, 태성이, 소율이, 준혁이 잘했어요. 은찬이 잘했어요. 종현이, 다현이, 준서 좋아요. 하준이 좋아요. 서영이 좋아요. 현준이 좋아요. 자, 어떻게 된다? 전자가 아래로 도망가니까 B하고 C는 마이너스, A는 플러스 3번이 되겠죠. 잘했어요. 자, 이제 2번 볼게요.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 플러스를 가까이 했다. 플러스를 가까이 했어요. 그랬을 때 금속박이 벌어지죠. 왜 벌어지죠? 음, 전자가 이번에는 위쪽으로 오면서 금속판이 마이너스, 금속박이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벌어지겠지? 이 상태에서 금속판에다가 손가락을 대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다가 내가 손가락을 댄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된다 그랬죠? 플러스가 오면은 플러스를 좋아하는 전자들이 손가락에서조차 뛰어내린다 그랬죠? 그럼 전자가 더 많아진다 그랬죠? 그럼 전자가 더 많아지면 이 전자가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이 금속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보다는 오므라들겠지. 아직 손가락을 뗀 상태가 아니니까 손가락을 댔을 때의 얘기죠. 손가락을 대면. 자,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처음보다 오므라드는 거고. 더 벌어지진 않고요. 대전체의 전자가 증가한다? 대전체는 지금 가까이 가져가만 같이 접촉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체는 전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금속박, 금속박이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음. 손에서 검전기로 전자가 들어오겠죠? 1번과 5번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어렵지만 정리를 잘 해두면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까지 숙제로 해서 정전기 유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음, 어떻게 힘들었지만